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에서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당초 발령된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여진이 계속되면서 긴장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클럽의 CEO 총격 피살 사건의 충격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가 보험금 지급 거부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불법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 한의사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5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로 발생한 손실액만 2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뉴욕시가 향후 15년간 8만 2천 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주택을 지을 때 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발자에게는 세금 감면을 제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에서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당초 발령된 쓰나미 경보는 해제가 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여진이 계속되면서 긴장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어제 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어제 오전 10시 44분 북부 해안에 있는 훔볼트 카운티의 소도시 펀데일에선 7.0 규모 지진 이외에도 5.0 규모 등 최소 4건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같은 카운티의 페트롤리아 일대에서도 3.1에서 4.2 규모의 지진이 10건 이상 관측됐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진앙은 펀데일에서 서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해안으로 깊이는 약 6.2마일로 기록됐습니다. 국립쓰나미경보센터는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해안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권고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세너제이 등 북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54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쓰나미 경보를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사이를 오가는 샌프란시스코 고속철도 시스템인 바트의 모든 방향 교통이 중단됐습니다. 현지 시간 낮 12시 10분께 첫 번째 쓰나미가 샌프란시스코 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지진 발생 약 1시간 뒤 경보센터는 파괴적인 쓰나미는 기록되지 않았다며 쓰나미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진 대응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특히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대지진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캐스케디아 섭입대 인근에서 발생했지만 즉각적인 대지진으로 이어질 위험은 크진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을 계기로 재난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MBC는 섭입대가 파열되면 수천 명이 사망하고 건물 수십만 개가 파괴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럴 경우 미국 북서부 주민들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주 재난대응 당국은 주민들에게 2주간 생활할 수 있는 분량의 비상물품을 구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브라이언 톰슨 CEO가 뉴욕 한복판에서 총을 맞고 살해된 충격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총격범의 범행 동기가 보험금 지급 거부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보험 가입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이 그동안 느낀 보험사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자신을 응급실 간호사라고 소개한 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틱톡에 나는 죽어가는 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것을 봐왔다며 그 환자들과 가족들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측은함을 느낄 수 없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틱톡 영상에서 아들을 위한 장애인용 특수 침대를 구하려는 과정에서 보험사로 인해 좌절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출산 뒤 보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용자도 있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톰슨 사망과 관련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페이스북 공식 게시물에 대한 반응 약 4만 건 중 웃음 이모티콘으로 반응한 수가 3만 5천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슬픔 이모티콘 수는 2,200개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미국인들 사이에 쌓인 그간의 좌절을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즈는 짚었습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제도로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톰슨의 몸에서 수거된 탄피에 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글씨가 새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피에는 거부, 방어, 진술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2010년에 나온 책 제목인 지연, 거부, 방어와 비슷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범인의 총격살인이 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2주 전 애틀랜타에서 뉴욕으로 가는 장거리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는 정보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이름 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한국과의 주요 협의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신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초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국방부 장관의 방안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핵 협의그룹 회의 등 연기 이유 및 재개 여부와 관련해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고려해 이는 신중한 조치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심야 계엄 선포 여파로 4에서 5일 미국에서 예정됐던 한미 NCG 4차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 등은 일제히 연기됐습니다. 미국은 계엄 선포를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회의 날짜를 다시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회의 재개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해 회의 날짜 재조정에 관해서는 알려줄 것이 없다라며 새로운 날짜가 나오면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며칠간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문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시아를 방문하여 한국은 건너뛴다는 것으로 계엄 여파로 풀이됩니다. 로이터는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당초 국방부에서 오스틴 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도 논의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란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불법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의 총리실은 어제 홈페이지에 게시한 트럼프 정부 정권 인수팀 제안에 대한 성명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을 추방하는 항공편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트럼프 정권 인수팀 문의가 있었다며 검토를 통해 우리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바하마 총리실은 관련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원의 부족함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바하마 주민의 우려를 해결하는 게 총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35만 명의 바하마 행정을 책임지는 필립 데이비스 총리는 관련 제안을 거부한 이후 미국 정권 인수팀 또는 다른 어떤 기관과도 더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성명에 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NBC 방송은 본국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미국 내 불법 이주자에 대해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트럼프 팀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대상지론 바하마를 비롯해 또 다른 카리브해 섬 지역인 터크스 케이커스 및 그레나다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미 파나마도 언급된다고 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트럼프 팀으로부터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관련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년 중미 과테말라와 안전한 제3국이란 이름의 협정을 하고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에게 과테말라에 머물며 망명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 과테말라는 협정 체결에 난색을 보였으나 트럼프의 관세 등 보복 위협에 결국 서명을 했고 이후 미국 텍사스주 등지에 있던 망명 신청자들이
과테말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불체자 수용을 위한 대규모 구치소 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8월 가주 정부에 해당 부지에 대한 계약 조건에 대해 문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으며 9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처드 빔 ICE 대변인은 켈메터스의 관련 문의에 대해 서부 지역에서 불체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상태이며 수용시설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관련 구치소 시설에는 3만 8천여 명이 수용 중이며 가주에 있는 관련 수용시설에는 매일 3천여 명이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E는 현재 자체 관리시설 이외에도 사설 구치소들과 계약을 맺고 약 80%의 추방 대기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들의 주식은 트럼프 당선 이후 줄곧 상승해 왔습니다. 주요 이민 옹호 단체들과 민주당은 ICE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단속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대대적인 추방 조치를 위한 준비라고 규정했습니다. 신용카드 도난 신고를 했던 한인 한의사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5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로 발생한 손실액만 2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볼티모어 지역 매체 ABC2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권모 씨가 지난 9월 보이스피싱으로 5만 6천 달러를 잃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권 씨가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 중일 때 절도범이 한의원에 몰래 들어와 권 씨 사무실에서 그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여러 장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훔친 카드로 월그린, 월마트에서 약 2,300달러를 결제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권 씨는 절도 사실을 인지하고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했고 결제 내역은 모두 거래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 여성이 권 씨에게 전화해 자신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여성은 권 씨에게 보이스피싱 시도를 막기 위해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구글에 발신 번호를 검색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임을 확인했고 또 여성이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고 있어 은행 직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성은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며 권 씨에게 특정 링크를 보냈고 권 씨는 링크를 클릭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후 권 씨 은행 계좌에서 거의 전액이 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만 6천 달러가 인출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인출된 금액은 누군가의 체이스 은행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체이스 5만 6천 달러 중 1만 3천 달러가 ATM과 은행 창구를 통해 출금됐다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일단 동결시켰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체이스는 권 씨의 피해액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들이 협력하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미 전국 50개 대도시 가운데 올해 대선 투표율 49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요 도시들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연방선거와 지방선거의 병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뉴욕주는 정당 간 이견으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UC 샌디에이고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치러진 대선에서 전국 유권자 가운데 약 63에서 64%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도시 지역 위주로 살펴보면 전국 50개 대도시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도시는 48%의 투표율을 기록한 텍사스주의 엘파소였습니다. 뉴욕시는 54%의 투표율로 엘파소의 뒤를 이어 전국 50개 대도시 중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미주리주의 캔자스시리와 공동 49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 유권자들의 대통령 선거와 시장 선거 투표율 차이는 30% 이상 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컬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은 시기에 치러지는 도시에서는 지방선거 참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등은 로컬 선거 일정을 연방 주 선거와 병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바꾸었고 일정을 변경한 도시들의 투표율은 지난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240%, 많게는 460%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에서도 홀수해에 치러지던 뉴욕시 로컬 선거를 연방 주 선거와 병행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타운 및
카운티 선거를 짝수회로 변경하는 주 법에 서명했으나 공화당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의 제기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젊은 유권자 참여가 높아지며 민주당 성향 후보들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가 향후 15년간 8만 2천 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주택을 지을 때 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발자에게는 세금 감면을 제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패키지 조례안 CUVS를 찬성 31, 반대 2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 등 뉴욕시 외곽 지역구 시의원들은 지나친 개발이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맨해튼과 퀸즈 북서부, 브루클린 북서부 지역구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주거용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는 도로 옆 주차 공간 확보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1층에 상업 공간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도 상업 공간 위층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하실과 차고를 개조한 부속 주택도 합법화됩니다. 다만 뉴욕시 외곽의 저밀도 지역에선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곽 지역에선 굳이 지하실이나 차고 개조를 허용하면서까지 부속 주택을 지을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홍수 위험 지역이나 랜드마크 지역에서도 주택 개조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대중교통시설과 가까운 곳에는 주거용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노스역 인근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강했던 만큼 허용 반경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초 대중교통시설로부터 0.5마일 이내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허용 범위는 0.25마일 반경으로 좁아졌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어포더블 하우징을 포함할 경우 허용된 것보다 20%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콘도 및 코앞 소유주들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유인 달 착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또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나사는 올 11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탐사선을 달 궤도에 보냈다가 지구로 귀환시키는 2단계를 진행하고 내년에 3단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초과된 이 프로그램은 수차례 연기됐습니다. 지난 1월 나사는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내년 9월로 미룬다고 발표했고 이번에 또 다시 2026년 4월로 연기했습니다. 아울러 아르테미스 3호 발사도 2026년 9월에서 2027년 중반으로 수년됐습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일정이 연기됐지만 중국이 달 표면에 우주인을 착륙시키기 전에 미국 우주인을 귀환시킬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패스트트레인 요금 인상 표결을 앞두고 운행 횟수 증가 등 서비스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레인을 관할하는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오는 12일 이사회에서 패스트트레인 요금을 현재 $2.75에서 내년 1월 12일부터 $3로 올리는 인상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이를 앞두고 허드슨 카운티 컴플리트 스트리츠 등 승객 옹호 단체들은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서비스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레인 승객을 대상으로 항만청에 서비스 개선을 강하게 요구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주말 등 오프피크 시간대 배차 간격이 25에서 40분에 달하는 것은 승객 규모를 감안하면 너무나 부족하다며 오프피크 시간대에도 5분마다 배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온라인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 발생해 기존 4일까지였던 고등학교 입학신청 접수 마감일을 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맨해튼의 두 명문 고등학교 입학 가능성이 시스템 오류로 잘못 제시된 점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지원 시에 MIT 소속 경제학자들이 개발한 기능을 통해 해당 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맨해튼 첼시에 위치한 협력적 연구를 위한 뉴욕시 랩스쿨과 밀레니엄 고등학교 지원자들에게 잘못된 합격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시 교육국은 기술적 문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일부 지원자들은 내년 1월 1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오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제6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주 등 미동부 5개 주에 거주하는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입니다. 총 15명을 모집하며 스포츠와 문화, 예술 등에서 한인의 위상과 우수성을 보여준 특기생도 3명 포함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추천서,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2023년도 세금 보고서, 자기소개서와 500자 이내의 에세이 등입니다. 특기 장학생은 수상 경력이나 본인의 우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뉴욕 일원의 한인 단체나 장학재단에서 이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는 재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접수 마감은 이달 16일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0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